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연습 문제 풀이가 되겠는데요. 자,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77페이지서부터 78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풀어보셨죠? 자, 6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랬죠? 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자, 이거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요? 자, y는 그 다음에 기울기 모르죠?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반드시 지나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도 되겠죠. 자, 요 직선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다시 뭐를 한다고 그랬냐면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나면 그것이 몇 컴마 몇을 지난다? 1,1을 지난다고 한다. 처음 직선의 기울기 바로 m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자, 먼저 처음에 직선을 갖다가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하면 어떻게 되죠? y 대신에 y-3이 들어가는 거니까 mx 플러스 1에다가 뒤에다 3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x축 대칭시킨다 그러면은 x축 대칭은 y의 보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은 y는 그대로 둬야 되니까 요거 두 개의 보호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y는 마이너스 m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놈이 몇 컴마 몇을 지나느냐? 1,1을 지난다 그랬어요. x가 1일 때 y가 1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m에 그 다음에 여기가 2죠. 2. 그죠? 마이너스 2m이 되네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1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결국은 2m이 얼마임을 뜻합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1번 문제입니다. 자, 점 2,2를 갖다가 자, 여기 위쪽에다 좀 잡을게요. 점 2,2를 갖다가 5, 마이너스 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이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지금 얼마만큼 커졌냐면 3만큼 커졌어요. 그렇죠? x는 플러스 3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됩니까? 2에서 마이너스 1로 3만큼이 오히려 작아졌죠? 3만큼이 작아지는 이런 평행이동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x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역시 도형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도형은 어떤 도형으로 옮겨지겠느냐. 바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럼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3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y 플러스 3 이퀄 2배에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배에 x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네, 플러스 1. 바로 요 식을 간단히 해주면 되겠네요. y는 하고요. 자, 여기서 2x 제곱 튀어나오겠죠. 2x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x 그냥 마이너스 14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네요. 3이 6x 12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x죠. 마이너스 16x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이미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남았는데요. 3, 3은 9, 2, 18. 18에다가 12를 더하면 30이 되는데요. 31이 되죠. 31에서 3 빼면은 결국은 얼마가 되죠? 28이 되죠. 플러스 28.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볼게요. 자, y는 2분의 1 x 플러스 4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직선의 수직이고 그랬어요. 여기를 지난다 그랬죠. 자, 요 놈을 갖다가 먼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그랬으니까 x의 보호가 바뀌는 거죠. 그럼 x의 보호가 바뀌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y축 대칭 시킨 거죠. y축 대칭. 그리고 그 직선에 수직이고 그랬어요. 수직하면 뭐가 떠올라? 뻑큐는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y는 여기에는 뭘로 바뀌어요? 2x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뒤에 뭔지 모르겠죠. 그죠? 이 뒤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이 몇 컴마 몇을 지난다? 점 2,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가 2일 때 요게 3이란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 뒤에가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라는 식은 2x-1이라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 보죠. 자, 다음 흐름에 답하여라. 좌표 평면 위에서 요 직선에 대해서 바로 5,3과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요 직선을 간단히 해보세요. 이건 결국 뭡니까? y는 이거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3과의 대칭점 그랬으니까 5,3이라는 놈의 대칭점을 구할 건데 바로 누구에 관한 대칭점이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한 대칭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x는 이게 넘어가면 결국은 3-y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바뀝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라는 놈은 어떻게 쓸 거냐? x라는 놈은 3에서 y를, y가 얼마예요? y가 3이거든요. 여기 3 집어넣는 거고요. 여기는 x가 5죠. x가 5니까 여기다 5 집어넣는 겁니다. 그쵸? 자, 정리하게 되면 x의 좌표는 3 빼기 3이니까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y의 좌표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좌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점 P 5분의 9,5분의 8을 직선 y는 2x-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때 대칭점 Q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는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선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것을 y는 2x-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칭점의 좌표를 위해서 수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우리 P점이라고 하고 5분의 9,5분의 8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점이 바로 대칭점 Q의 좌표가 되겠죠. Q의 좌표가 바로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는 얘기죠. A, B. 자, 그랬을 때 이 A와 B의 합을 구해라 그랬는데요. 결국 이거 뭘 이용해야 돼요? 자, 바로 이 점의 좌표만 찾아내면 끝나죠. 자, 여기는 수직이 되겠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이 점의 좌표만 구해내면 됩니다.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인데 요 직선은 요 직선과 수직이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꼴이죠. 그 다음에 뒤에 뭔가가 붙을 텐데 이건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바로 P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해서 얻어낼 수가 있죠. 간단히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5분의 9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에 5분의 9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얘가 5분의 8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 뭐가 붙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자, 계산되어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분의 9죠? 마이너스 10분의 9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0분의 9가 되니까 10분의 9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0분의 16이거든요. 10분의 16 더하게 되면 10분의 25죠. 10분의 25면 5, 25, 5, 20. 2분의 5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붙는 게 얼마가 붙냐면 2분의 5가 붙겠네요. 이렇게 2분의 5가 붙으면 바로 5분의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구했으니까 결국은 직선을 구했는데요.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내야 되죠. 그러면 정리된 결과는 여기 4x-2가 선생님이 2배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도 2배 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가세요. 그러면 5x는 얼마가 되냐면 7이 되니까 x는 5분의 7이 나오고요. 자, 그것에 따라 y의 좌표 구할 수 있어야 되죠? x가 5분의 7이래요? 그럼 여기가 5분의 7이에요. 5분의 7이면 5분의 14예요. 5분의 14에서 5분의 5를 뺐어요. 그러면 5분의 9가 남았겠죠? y는 5분의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 중에 요 중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게 되죠. 그죠? 요 점의 좌표는 5분의 7, 5분의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대칭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칭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5분의 9에서 5분의 7로 왔으니까 그 다음은 5분의 5로 오니까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5분의 8에서 5분의 9로 왔어요. 그 다음은 5분의 10이 될 테니까 여기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놈 둘의 합을 바로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요놈 둘의 합은 바로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스텝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 A, B와 점 2, 1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각각 MN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점 A, B가 곡선 요 위를 움직일 때 MN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점 A, B와 점 2, 1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그 다음에 M,N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점 A, B 그랬어요. 요 점 A, B가 있는데 자, 이것을 2, 1이라는 놈에 대해서 2, 1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2, 1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바로 M,N이라고 한대. 그러면 2, 1의 대칭이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간 거리만큼을 한 번 더 가야 되죠. 그래서 간 거리만큼에 있는 점, 바로 이 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M,N이라고 부른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게 대칭점이 되어 있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점 A, B가 곡선 요거 위를 움직인대요. 곡선 요놈 위를 움직인대요. 바로 요 점이 곡선 Y는 x-2의 제곱 플러스 2 위를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렇게 된대요. 그때 점 N,N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A, B가 요 위에 움직일 때 M,N이라는 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요 놈 자체가 얘가 이 놈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M과 N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알면 되겠죠. M과 N이. 자, 어떻게 바뀌냐면요. 봅시다. A, B가 2, 1의 대칭이면은 결국은 X가 뭘로 바뀌게 됩니까? 이 X가 2A-X로 바뀐다고 그랬죠? 2A-X. 결국은 4-A로 바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A로.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N이라는 것은 요 놈의 2배에서 요 놈을 뺀 거죠. 그래서 2-B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좌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 B가 요 직선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 대신에는 B를 X 대신에는 A를 들어가는 거니까 B는 A-2의 제곱 플러스 2였거든요. 그런데 바뀐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요 M,N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될 텐데 새로운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원의 지금 반지름은 똑같을 테니까. 그죠? 아, 원이 아니라 2차네요. 2차. 그죠? 2차 곡선이 되겠네. 왜 원이라고 그러지, 선생님이? 자, 예, N,N이 되니까, 요거 대신에 4-A를 집어넣고요. X 대신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붙었죠? 네, 플러스 2가 바로 뭐가 되냐면, 2-B가 되는 거죠, 2-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보면 이놈의 자취가 나오게 되겠죠. 간단히 하게 되면요, 2-B는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 아니요. 마이너스 A 플러스로 바꿔버리고요.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2로 바꿔버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 2라는 놈은 결국은 이렇게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고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요. B라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는 이 A, B의 자취의 방정식을 새롭게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B 대신에는 Y를 나타내면 되고요. 마이너스 A 대신에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A, B가 이 원에 있었기 때문에 Y는이 아니죠. A와 B를 집어넣은 식 있죠? A와 B를 집어넣은 식. 그러니까 B는 A-2의 제곱 플러스 2라는 놈을 갖다가 바로 어떻게 한 거냐면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한 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잖아요. 하는 방법이. A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A 대신에 4-A가 들어가고요. B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2-B가 들어가죠. 자, 바로 그렇게 나온 식이 누구냐면요. 바로 요 빨간 식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해석이 조금 더 쉽죠. 자, 바로 이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 자, 65번 보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그랬죠? 자,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되었답니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은요, 뭘 가지고 푸는 것이 가장 쉽게 풀 수 있느냐? 바로 언제나 그 원의 방정식은 똑같이 이동을 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중점이죠. 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풀면 가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원의 중심이 1,-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얘도 원의 중심 나와버렸어요.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3,-2분의 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PQ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R이 문제죠, R이. 그죠? 자, 일단은 요놈의 형태는 아주 간단해졌는데 결국은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X축으로 1에서 3으로 간 거니까 2만큼이 커진 거고요. Y축으로는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을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에 있는 값 있죠? 요 앞에 있는 값, 요게 바로 P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Q 값이 되겠죠. P만큼 Q만큼이니까. PQ는 구했는데 이제 R이 문제죠. R. 그죠? 자, 요것은 요걸 직접 대입을 해서 우리 R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식에다가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X-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X-2에 제곱 플러스 Y 대신에는 누가 들어가요? Y 플러스 1이 들어가죠. Y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3배에 Y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0을 간단히 한 식이 바로 요 식이랑 같아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R이라는 건 상수항이니까 우리 상수항만 따져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4 나와요. 그 다음은 1 나와요. 그 다음은 플러스 4 나와요. 그 다음은 3 나와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얘가 얼마인지만 보면 되죠. 그죠? 1하고 4하고 5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7에 해당하는 값이 R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구하라는 건 뭡니까? P와 Q와 R을 더한 값을 구하라. 7하고 2 더하면 9거든요. 9에서 1 빼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라는 값은 바로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66번. 해봅시다. 뭐라고 그랬죠? 자, 1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4를 점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1 대신 x축, 1,2라는 건, 1이라는 건 x를 뭘로 바꾸란 얘기죠? 2마 x로 바꾸란 뜻이고요. y를 뭘로 바꾸란 얘기죠? 이놈의 2배마 y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4마 y로 바꿔달라는 뜻이죠. 이동된 원의 방정식 구하래요. 이건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2마 x를 집어넣으면요. 2마 x마 3이 되겠고요. 이놈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y 대신에 4마 y 집어넣는 거거든요. 4마 y 플러스 1이죠. 요놈의 제곱은 4랍니다. 자, 이걸 간단히 한 식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정리된 결과는요. 자,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럼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y 플러스 5니까 y 마이너스 5로 바뀌겠죠? 요놈의 제곱은 4다. 자, 너무 쉬워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7번 문제 갑니다. 재밌죠? 수학은 너무 재밌어요. 그쵸? 뻥치지 말라고요? 자, 봅시다. 자, 67번입니다. 자, 원 보세요, 원. x-1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4다. x축으로 3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그랬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원을 y축에 접한다. 그랬죠? 자, 일단은 문제 포인트에서 좀 잡아둬야 될 것은 x-1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 이퀄 4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x축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다시 뭘 할 거냐면 y는 x 대칭을 시키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식이 말이죠. 자, 요 식이 바로 어떻게 된다? y축에 접한다더라. y축에 접한다더라.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 y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원이 y축에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y축에 접하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원의 중심에 x좌표 있죠? x좌표가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가 바로 이 원의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자, 식을 먼저 좀 간단히 해보면 x축으로 3만큼 하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x-3이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x마 4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y 대신에 y 풀 2가 들어가죠. y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4가 됩니다. 자, 이것을 y는 x 대칭시키면 이게 x로 바뀌고 이게 y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a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y-4의 제곱은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y축에 접한다 그랬습니다. 자, y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중심의 x좌표가 r이다 그랬죠. 그러면 중심의 x좌표는 요만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2-a가. a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a의 절대값이 이런 뜻이죠. 길이에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바로 이놈이 누구랑 똑같냐? 반지름 얼마예요? 2죠, 2. 그죠? 4가 2의 제곱이니까. 자, 요걸 만족하는 a값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a값은 얼마가 됩니까? a값은 0 되죠? 2에서 0 빼면 2니까 0 되고요. 절대값이니까 하나 더 나오겠죠? 여기에는 얼마가 또 들어가면 될까요? 0하고 2에서 음수일 때 생각하면 4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값이 만족하는 a의 값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좌표 평면 위의 점 1,5와 4,10과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것도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y는 x 플러스 2다 그랬어요. 기울기 일자리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가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요 위의 점 p에 대해서 a가 1,5다 그랬어요. a가 1,5다. 1,5다. 자, 이렇게 1,5 잡고요. 짠. 자, 여기가 바로 A점의 좌표고요. 자, B점의 좌표는 4,10이다 그랬어요. B점의 좌표는 4,10이다. 뭐 여기쯤이 2인데 4. 요 정도가 4가 되겠죠? 10은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그렇죠? 야, 이거 잘못 그렸네. 그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너무 크게 그렸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더 크게. 자, 이렇게 더 크게 그립니다. y는 x 플러스 2. 자, 얘가 y는 x 플러스 2고요. 자, 여기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라는 점. 1,5라는 점 여기에 잡으시면 되겠고 요게 1,5라는 점이 되겠죠? 여기가 A점. 그 다음에 B점이 4,10. 4,10이면 뭐 요 정도가 되겠고 4,10. 10은 2배가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자, 요 점이 바로 4,10이 되겠죠. 이게 B점 이렇게 되겠죠. 자, A점은 1,5라고 그랬습니다. 1,5.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해라. AP 플러스 PB. 그러니까 요 위에 요 원래의 직선이 있죠. 요 원래의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는데요. 임의의 점 P가 있다고 할 때 바로 요 AP 플러스 그 다음에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최단거리 문제죠. 이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푼 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렸다고 생각을 할 때 이놈의 대칭점만큼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간 길이 있죠. 거기서 꺾여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최단거리가 되는 거죠. 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서로 어떤 관계가 돼요? 합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점의 대칭점을 찾아서 그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 건 어떻게 돼요? 노란 거는 요 롬이랑 요 선이랑 같은 선이 요 선이 될 테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단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찍 간 길이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 점의 좌표를 구해내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두 점의 거리를 구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최단거리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점은 어떤 점이냐? 1,5를 y는 x 플러스 2에 대칭시킨 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5를 갖다가 y는 x 플러스 2에 대칭을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쉽죠? 왜요? x의 개수가 1이 걸랑요. 그죠? 그러면 x 대신에는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x 대신에 x 놔두면 넘어가서 y-2가 되겠고요. y 대신에는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y 대신에는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좌표, y좌표, 자, y좌표가 지금 현재 5니까 5 써버리고요.
x좌표가 현재 1이니까 1 써버리면 옮겨지는 점의 좌표는 x가 5 빼기 2인 3의 좌표가 되고요. y좌표는 1에 2 더한 3좌표가 되겠죠. 결국은 이 점의 좌표가 3,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3,3이라는 점으로부터 4,10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차가 얼마입니까? 3, 4는 1이 되니까 1의 제곱 1 플러스 그 다음에 y차가 3하고 10이니까 7입니다. 7, 7에 49죠? 그쵸? 자, 7, 7에 49. 요 더한 것에다 뭐 씌우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이건 루트 50이니까 몇 루트 몇이 됩니까? 5 루트 2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것을 보기에서 찾아주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죠.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 보죠. 자, y는 kx 플러스 5라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y축 대에서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x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5로 바뀐다는 뜻이고요. 대칭 이동하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면요. 어떤 임의의 직선이 뭐 어딜 지나야 2등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쌤쌤이 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어딜 지날 때 원의 중심이 있으면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게 된다면 이 원의 넓이는 같아지게 돼 있죠. 즉, 이 직선이 이 원의 어디를 지난다? 그렇죠. 중심을 지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바로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냐면요. 마이너스 1,2라는 거 눈에 들어오죠. 결국은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느냐? 바로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k가 되고요. 플러스 5는 바로 y의 좌표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값은요. k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6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70번 보도록 하죠. 자, 70번 봅시다. 자, 두 원이 있대요. 두 원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일 때 a, b의 값을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대칭이래요. 그죠?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냐면 0,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은 똑같겠죠? 당연히 대칭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중심은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얘네가요. 바로 y는 ax 플러스 b의 대칭이래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선을 쭉 원의 두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직선에 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원이라는 것이 어떤 직선에 관해서 대칭이 됐을까요?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생긴 직선 있죠? 이거 보입니까?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여긴 수직이겠고 바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찾으면 되죠.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 점의 좌표 찾을 수 있죠. 왜요, 선생님? 자, 이 점의 좌표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점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평균 떠올리면 된단 말이죠. 평균이면은 0과 마이너스 2의 평균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과 3의 평균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이제 기울기나 나머지 한 점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기울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이죠. 얘네들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x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2만큼이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y는 3에서 마이너스 1로 얼마만큼 작아져요? 4만큼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놈의 기울기는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y는 수직이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바로 2분의 1x짜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값을 찾으면 되는데 그것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랬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에 1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이 뒤에는 2분의 3이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a 값과
B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4. 얼마가 됩니까? 2분의 4라는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 원의 방정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그랬죠? 자,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는 0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원의 방정식이 나온답니다. 그놈이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어떻게 된다고요? 부닥쳤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접한다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때 m값이 얼마니? 물어보는 거죠. 자, 먼저 이것을 y축 대칭시키면 x의 보만 바꾸는 거니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뒤에 건 바뀌죠. 제곱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4x는 0으로 바뀌고요. 자, 이걸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요.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됩니다. 바로 요놈과 요놈이 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접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직선과 원이 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원의 중심 있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라는 얘기죠. 반지름 r과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중심 찾아야죠. 중심. 이놈의 중심은 몇 컴마 몇입니까? 바로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2컴마라는 거 알 수 있고 y도 2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2,2라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원의 반지름은 여기에 필요한 게 4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4가 들어가니까 반지름도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해볼까요? 루트 개수제곱합인데 다시 좀 정리를 하고 가야죠. 얘가 모습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2,2서부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까지 이르는 거리가 2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루트 개수제곱합 이렇게 되니까요. 아, 분필이 또 춤춰요. 자, 루트 개수제곱합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x에 2 들어가니까 2m, y에도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바로 요 놈이 2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들어오게 되면 요건 사라지게 되고요. 요 놈은 양변을 제곱해서 해결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요 놈 다시 적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좌변을 제곱하면요.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이퀄. 자, 우변을 제곱하면 4배의 m제곱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4m제곱이 이렇게 사라져버립니다. 남는 거는 4m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버려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값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입니다. 자, 직선 2x 플러스 3y는 5를, 자, 72번이죠. 직선 x 플러스 4y는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무슨 말일까요? 자, 먼저 이렇게 그린 직선이요. 2x 플러스 3y는 5라고 합시다. 근데 이 직선을 갖다가 x는 4y, x 플러스 4y는 5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대요. 그러면 대칭 이동을 시킨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건 일로 오겠고요. 여기 있는 건 일로 오고요. 여기 있는 건 일로 가고 막 그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려지겠죠? 요각과 요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겠죠.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런 뜻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은요. 결국은 두 개의 점을 알든지 한 개의 점과 그 다음에 기울기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바로 두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점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요 한 점은 어떻게 되냐면 보면 알겠지만 115 나오죠?
115 나오죠. 그러니까 요 교점의 좌표는 1,1이에요. 다른 한 점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다른 한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인데 아마 우리 책에서는 아마 조금 설명을 달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텐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으냐? 요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요. 그 점을 되도록이면 가장 단순하게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뭐 20을 만들고 뭐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요. 여기에 3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5 되잖아요. 그죠? 마사에 플러스 9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3이라는 놈을 갖다가 바로 이 직선의 대칭점을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수직으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죠? 결국은 요 대칭점의 좌표 요것만 구해내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점의 좌표를 구해내는 건데 요 점의 좌표를 구해내려면 또 필요한 점이 어느 점이냐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요 점을 찾아내야 여기서 이동한 만큼을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내면 요 점의 좌표가 나오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요 파란 놈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요 파란 놈의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요 놈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4x 마이너스 y는 얼마 꼴이죠. 근데 얘가 어딜 지나요? 마이너스 2일 때 3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3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냥 마8에 마3이니까 마1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나왔고요. 결국은 이 하얀 점이라는 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죠. 교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씩 그냥 두고요. 여기 4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x 플러스 4y는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배 하면 16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44가 됩니다. 자, 더해서 해결 보는 거죠. 그러니까 17x에 해당하는 것이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7분의 39가 됩니다. 자, 이제 y 구하러 가야 되죠. y라는 것은 요 두 식 중에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데 y가 결국은 뭡니까? y라는 것은 자, 이거 넘어가면 되니까 4x 플러스 11이거든요. 4x 플러스 11. 4x면 요 놈의 4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7분의 4, 9, 36, 3, 4, 3, 15가 되고요. 플러스 이것은 17분의 얼마가 되느냐? 11이라는 것은 17, 17이니까 1, 8,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간단히 한 결과가 17분의 187에서 156을 뺀 거니까 3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y좌표는요. y좌표는 17분의 3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좌표 중에 요 점의 좌표가 나왔죠. 그죠? 요 점의 좌표가 현재 얼마냐면 마이너스 17분의 39, 17분의 39, 그 다음에 17분의 31입니다. 17분의 31. 자, 요런 좌표가 돼 있죠. 자, 이제는 요 좌표 구하러 갑니다. 요 파란 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보면 마이너스 2에서 1로 간 거죠. 마이너스 17분의 2라는 거는 34죠. 거기서 어디로 갔냐면 마이너스 17분의 39로 갔거든요. 자, 그 다음 건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17분의 자, 여기서 여기 5가 숫자가 커졌죠. 5가 더 커져 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5가 더 커지면 마이너스 44가 되게 되죠. 이렇게. 자, 요 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놈의 x좌표가 마이너스 17분의 44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입니다. y좌표는 3에서 출발을 합니다. 3이라는 건 17분의 37에 21, 3일은 51이 됩니다. 51에서 그 다음 17분의 31로 갔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고 안 찍어도 다큐멘터리 11로 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17분의 11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또 지우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 뭐부터 구해야 돼요?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죠? 기울기.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x의 증가량분의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7분의 44 분의 1 마이너스 17분의 1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된 결과는요. 1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17분의 여기에 17이 더해지는 거죠. 17이 더해지면 50에다가 60 얼마가 돼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는 17분의 17에서 11을 빼니까 6이 되죠. 그러니까 17 사라지니까 기울기가 61분의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61분의 6x에 그 다음에 뒤에 뭔가가 붙을 텐데요. 플러스 k라고 할 건데 자 이것이 1,2를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1일 때 요것도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61분의 66이죠. 근데 얘는 61분의 60밖에 안 되죠. 그럼 만족하는 k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요 k 값이 바로 61분의 61에서 6을 뺀 거예요. 5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요 식을 간단히 한 걸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61배를 해봅시다. 61배. 61배 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61 y는 6x에 플러스 55가 나오게 되죠. 자, 요걸 간단히 한 식 적어주면 정답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6x 마이너스 61y 그 다음에 플러스 55는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죠. 자, 지금까지 우리 오늘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수능에 관한 문제, 수능 예상 문제와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가질 건데 반드시 풀어보고 보십시오. 됐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